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 용산구도 되게 기업들이 많은 구 중에 하나죠. 네, 큰 기업도 많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의외로 이제 그 큰 기업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그 상법에 대한 내용 이런 게 반영 안 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 뭐 상당수의 오신 분들이 아마 저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완하셔가지고 향후에 그런 텍스 리스크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딱 45분까지 할게요. 네, 반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5시 반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고 45분까지 하고요. 못 맞추면 45분은 무조건 끊어주세요. 눈치를 주세요. 45분 넘어서 하면. 그래서 배당 관련된 거고요. 이게 2시간짜리 지금 교환이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들은 스킵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살짝이라도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패스. 이거 다 알죠? 2천만 원 금융소득 합산과세 패스. 요거는 플랜할 때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긴 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당을 1억 3천 받더라도 14%로 납세무 종결입니다. 배당세 공제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법인세를 낸 채 오늘 배당할 때 소득세를 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니까 대한민국은 그 이중과세를 배당을 받는 주주 단계에서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게 배당세 공제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정하다 보면 실제 1억 3천이어도 14% 부담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떤 용도로 우리 활용할 수 있냐면 대표님의 가직입금이 뭐 한 5억 내지 6억이 있다. 그러면 증여이익 소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해가지고 취득단가를 높인 다음에 그 회사가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돈을 꼬가지고 가지금 상환하는. 근데 이 거래는 소각하는 대가가 다시 남편한테 증여한 자에게 넘어와서 회사로 들어가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남편이 배당받은 걸로 봐요. 이렇게 법원 가서도 이건 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대안을 하는 것보다 배우자한테 주식을 조금 증여해가지고 주주를 만든 다음에 남편이 배당을 포기하고 배우자한테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가 지금 과세되죠? 증여세 과세가 돼요. 그럼 증여세가 과세가 되더라도 배우자 공제 6억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14%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5억을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왜? 5억이 이게 넘어가면 이제 세부담 점점 올라가니까. 1억 3천씩 한 4년 하면 가지금 5억, 10%대 세부담하고 문제없이 상환하는 겁니다. 10%는 내고 가는 거죠. 또 건보료 감안하면 거의 20%도 되네. 건보료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건보료는 계속 오를 거거든요. 10%까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이례적이죠. 내년에 오르기 2년 동결됐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으면 1억 3천 정도까지 배당금 받더라도 14%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실무를 한다고 그러면 회사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배당금 줄 때 14% 원칙 사고 주겠죠. 그 8,400 몇십만 원이 통장에 꽂힐 거 아니에요, 주주한테. 그죠? 그 다음에 5월달이 됐으니까, 되면, 금융소득 2천 넘었죠. 1억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종합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하되,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없다. 이 세금이 결정이 될 테고, 이걸 내는 게 아니라 기납부세, 원칙이 당한 1,400만 원 있잖아요. 14% 원칙이 당한 거. 그거 공제하면 납부세금 빵. 신고서만 넣으면 된다. 그건 뭐 세무서가 해줄 테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분구조 분산 설계, 이거 포켓 바뀌는 효과,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소득을 회사가 지급을 할 때 소득이 가는 주머니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배당 소득밖에 이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머니로 보낼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 이게 배당 소득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분의 분산 설계가 필요하다. 그 대표님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구조를 대표님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해가지고 쪼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대표님이 100%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대표 지분을 이렇게 달아줘. 그러면 연봉에다가 배당금 합쳐가지고 또 무조건 반세금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한테 보낸다. 그러면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패스. 또 패스. 자, 이게 이제 개념 이해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왼쪽은 급여를 2억으로 지급할 때 법인세 내는 거, 소득세 내는 거를 썸으로 네팅 분석한 거고요. 이쪽은 소득의 영역을 우리가 좀 바꿔봤어요. 여긴 연봉, 급여를 2억인데 급여를 1억으로 줄이고요. 나머지 1억을 배당으로 한번 지급을 해본 거예요.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분 구조가 4명이 25, 25, 25, 25%예요. 균등 지분 구조. 설립할 때 아니면 불가능한 지분 구조. 지금 이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주가가 주식가치 평가하면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온 회사는 저 지분을 잘라오면 증여세를 막 10억대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못해요. 현실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분석했더니 여기는 1,100만 원이고 여기는 오히려 1,500인데요. 배당하면 불리한. 배당하면 안 돼요. 그냥 급여를 2억 주는 게 더 유리해요. 법인세 비용 처리 효과가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맞는 분석이에요? 이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세를 고려하면 의사결정의 답이 180도 달라진다고. 상속세를 고려하면 달라지겠죠, 분명히. 네. 이게 보이셔야 돼요. 복귀 바뀐 금액에 대한 효과. 여기 연봉 2억 누구한테 가 있죠? 누구 주머니? 대표님 주머니로 갔죠. 자, 이쪽 바꿨을 때 대표님 주머니로 간 거는 연봉 1억에다가 본인 배당 2,500, 1억 2,500이 대표 거로 주머니로 갔고요. 나머지 7,500만 원은 배우자랑 자녀 주머니로 옮겨졌죠. 그죠? 그러면 미래에 상속세 50%가 준다는 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남에 있는 재산가들은 애가 태어나면 5억 원을 현금 증여한다더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호적에 올리자마자. 요새 뭐 10억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어요. 그죠? 네. 네. 진짜로. 자, 보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갓날 애기한테 5억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공제 이런 거 무시하고 증여세가 1억까지 10%, 1억에서 5억까지 20%잖아요. 1억에 대한 1,000만 원. 나머지 4억에 대해서 8천만 원, 9천만 원 증여세 내요.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니, 갓난 애기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거의 1억 가까이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요? 있었죠? 아니요. 자, 이 사람들은요, 내가 5억을 9천만 원 내고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5억에 대한 2억 5천 상속 낼 거를 피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전증여의 힘이에요. 그리고 깐난 애기한테 간 5억이 가만히 있을까요? 에이, 저 양소리 땅 사고 막, 뭐, 이렇게 엔비디아 사고 막 이러겠죠. 그러면 그게 5억이 나중에 50억으로 어떻게 해지죠? 그 지금 내는 20% 부담하는 9천만 원이 이 돈이, 세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투자예요. 그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증여재산 공제만큼만 제가 해봤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네. 그래도 옛날에는 금리가 높아서 손해야 되니까 그냥 수도권에 집 한 채 산 만큼 들어가더라고요. 실험을 해봤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는, 다른 자산을 바꾸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진짜 수십 배가 됐겠죠. 네. 네. 들으셨죠? 이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생산이. 사전증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법인을 어떤 형태든 뭐 exit하고 새로운 법인 사가지고 새로 판을 짤 거 아닌 이상은 기존 법인한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지분이 상속되는 거고 지분이 이동돼 경영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액면 10,000원인데 뭐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거를 이런 지분구조, 배우자나 자녀한테 지분구조를 잘라고 하면 증여세가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내고 해야 돼요. 전제가 있죠.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또 미래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뭐 90%는 뭐, 지금 주가보다 낮아지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반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선의 판단해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돼요. 네. 하여튼 이 포켓 바뀐 효과,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배당은. 다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뭐 급여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녀한테 줄 수 있어요? 초등학생 자녀한테 급여 줄 수 있어요, 회사가? 못 주죠. 근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줘요? 부당행위잖아요. 주주가 돼서 배당을 줄 수 있게 돼요. 네. 네,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배당을 받든 급여를 받든 다 대표님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 상대적인 비교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바꿔서 다른 주문으로 보내면 이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쌓인 그 자녀한테 생기는 그 배당금을 이제 아빠가 이제 코칭이 좀 필요하죠. 그죠? 네.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그거 법적으로 끌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증여 이슈가 이제 생기면 과세하기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누가 귀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대행하면 안 되고요. 투자 상담사, 증권계사에 투자 상담사가 권유해서 그걸 주식을 종목을 선택한 거에 대한 그런 증빙 이런 거 갖춰놓는 게 좋겠죠. 네, 그 향후에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문제 삼을 거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증여세 신고하고 하는 건 뭐 그 증본에 대해서 과세하는 액션 아마 안 할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고. 근데 실제 이제 아까 뭐 태어날 때부터 한다는 그런 재산가들은 우리랑 이게 결혼한 정보가 틀리죠. 그런 사람들은 전 딱 한 사람 그동안 해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피곤해요. 채무 대리하기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비에 거시르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막 안하무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성격이 많아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뉴스 보면 막 갑질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갑질이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태생이 그런. 태생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주식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뭐 특정 호텔 뭐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그런 정보 오고 하죠. 사면 나중에 100배가 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이 많을 테고, 뭐, 내부자 정보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사실 중에 우리도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세무사님도 증여공제, 그러니까 성년자녀 5천, 2천, 10년 단위로, 그것만 했는데도 서울의 집 한 채는 살 거로 불어났다고 하시잖아요. 간증하신 거니까.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 아니야. 수도권 하는데, 수도권 정정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모르시는 28% 했던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바꾸는 뭐 주식이 그래도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거 위험한가요? 저도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속세를 우리가 고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답이 달라진다. 배당 지분구조 짜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이게 지분증이 하는 아까 보셨으니까 이런 지분증을 하게 되면 이제 주주무 변동 이런 것들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셨고 기술적 변경 효과. 자,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실제 사례는 2명이에요, 2명. 한 명으로 그냥 간편하려고 한 건데요. 30%를 5살짜리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했더니 지금 주가가 높아가지고 증여세가 2억이 나와요. 이 대안을 대표님한테 보고를 하면 대표님 증여세 2억입니다. 그러면 대표가 뭐라고 할까요? 입이 딱 벌어지죠. 그렇게 많이 나 안 할래. 라고 하세요. 네. 근데 그거를 4개 해야 됩니다. 4개. 세무사님도 그렇고 4개 하셔야 돼요. 연부연납 얘기 꼭 하셔야 되고.
여섯으로 쪼개가지고 5년 나눠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또 180도 바뀌어요. 2억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면 6으로 쪼개면 얼마지? 하여튼 뭐 3천 몇백만 원 매년 내면 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2억을 그냥 다 낸다 하더라도 2억을 내는 사람들이 이런 효과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30% 지분이 됐으니까 5살짜리한테 매년 2억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6조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2억이라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대표님이 100%였다 그러면 대표님이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한 40%대는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녀 아까 공부했죠. 1억까지는 14%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5.4%로 끝난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만 이 증여세를 뽑고도 남죠. 그리고 요 부분 아까 포켓 바뀌는 효과. 매년 6천만 원씩 포켓이 바뀌죠. 그러면 미래의 상수 50%가 줄겠죠. 그만 해도 그리고 요게 제일 크죠. 알파. 그 쌓여있는 자금. 5살 때 6천씩 해가지고 15살 되면 6억, 25살 되면 12억, 35살 되면 18억. 원금만. 그 30년의 세월 동안 배당받은 그 돈이 보통 예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뀌죠, 자산이. 땅 투자 들어가고, 뭐 주식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18억이 아니라 최소한 한 뭐 180억? 10배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합법적인 한 200억의 자산을 갖고 사회에 딱 나온다, 자식이. 네. 완전 게임이 틀리죠. 차원이 틀려지죠. 그죠? 30대에서 이제 막 급여 발생시키고 수입을 만드는 그 자녀하고는 게임이 틀린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그만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100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 50억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아까워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십 년 뒤에 저게 이제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1000억이 돼서 상수에 500억을 내야 되는 거죠. 저 500억을 지금 50으로 막는 게 사전증여의 힘입니다. 사전증여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 부동산 재산은 한 2천억 정도 돼요, 가치가. 근데 회장님이 91세예요. 91세인데요.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5년 안에 죽을 거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사전증여를 당신이 검토하세요. 팔고서 양도세 내시고 이민 가시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이 양도세 내면 그 현금 자산으로 바뀌고 편법을 또 할 생각이 없으신 분이어서 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다 검토했죠, 그것도. 했는데 별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특정 법인을 활용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결국은 답은 전공법, 개인에게 증여가 답인데, 개인에게 증여가 답인데, 그거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속세는 나중에 몇백억, 몇천억대가 자산가가 되면 이거 진짜 무서운 세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500억만 돼도 25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500억이 된 게 내가 예를 들면 뭐 10억 정도에 사가지고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화에서 500억짜리가 됐다고 그러면 뭐 기꺼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울걸요? 그 정도 자산이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느낌을 알 수 없는데 실제 이제 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재산에 임실이 생기거든요. 상속인들이 특히 부동산 재산가 내 돈 없잖아. 연부연납도 해결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이거 상속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예요? 팔자. 양도세는 없으니까 상속에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자원 출구가 된다는 거고요. 실무 유의사항은 아까 이거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은 세무 리스크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사 이익이 올해 10억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보수 제대로 안 하고 배당도 안 해가지고 금고에 잉여금이 100억이 있어요. 현금도 100억이 있어요.
올해 상여금 20억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고 벌써 잊어버리신 거죠. 상여금 20억, 올해 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0억 보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영업성과가 10억이잖아요. 20억을 어떻게 보상? 안 돼요. 영업성과 범위 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배당은요? 돼요. 금고에는 100억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는 이런 한도가 존재하게 되고요. 당연히 영업성과를 벗어날 수 없고요. 영업성과 범위 내여도 이익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돼요. 대부분 판례 보면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의 액수가 당기순이익의 42% 이르는 거액인 점을 들어 부당한 보상이라고 부인한 사례도 있어요.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판사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익의 40%를 상여금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배당은 가능하다. 세무 리스크. 그러니까 이게 세무 리스크가 없는 소득이에요, 배당. 배당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배당이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요? 지분구조의 분산 설계. 그때 되는 증여세는 세금이다, 투자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배당을 요새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중간배당 이사계를 하게 돼 있고요. 이거보다는 이 부분 정관에 중간배당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배당 하려고 그러면 먼저 정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중간배당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없다고 그러면 정관배당 결의 1호 안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배당 결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당 기준이 관련된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이 놓치는 겁니다. 중간배당은 이렇게 보면 정관에 중간배당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정관이 있고요. 대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 뭐냐면 정관에 이렇게 돼요. 정관에 7월 1일자 기준 주주한테 우리는 중간배당 한다라고 날짜가 다 픽스돼 있어요. 그 날짜에 돈이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서 정관은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중간배당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관에. 그러니까 우리가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돈 있을 때 편할 때 그냥 날 정해줘 하겠다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 회사의 정관은 중간배당 기준일을 공고하게끔 돼 있어요. 공고하고요. 며칠자 주주한테 우린 배당 줄 거야라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배당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으면 뭐만 해요? 얼마 배당한다 그 결의만 그거만 해요. 요걸 생략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법 위배죠? 그럼 세법상 뭐가 돼요 또? 가제입금. 예. 이거 이제 뭐 지방청, 본청에서 감사할 때 지방청에서 나왔던 얘기래요. 본청에서 그 중간배당을 업체에서 상법 절차로 안 하는 회사들 전부 다 가지금 처분하라고 감사 지적하고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배당 하실 때는 요거 꼭 정관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대부분 요 두 번째 형태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정관이. 그래서 중간배당 기준 공고를 하셔야 되고요. 관련 소식 여기 교재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고하는 거, 그다음에 배당 결의하는 거 두 개를 세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도 오시면 있습니다. 배당 소득 카테고리에 보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 배당은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그러니까 당의 기업 아버지가 90% 가지고 있고 딸이 10%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1억을 결의해요. 주총에서 아버지가 9천을 포기하고 1억을 딸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증여세가 과세됐죠.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논란이 있었어요. 상법상은 자기 지분율대로 받아야 되는 게 주주평등의 원칙이거든요. 90% 주주한테 9천을 받고 10% 주고 1,0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포기해가지고 딸한테 다 줬네? 네. 그러면 상법상 이배 문제가 일단 있고 상법상 이배는 아니에요. 이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 간의 법률 관계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빠 주주는 주당 500원, 딸 주주는 뭐 주당 1,200원 이렇게 하면 이건 상법 위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주총에서 총액 1억만 결의한 거예요. 주당 똑같이 배당하고. 그러니까 상법 위배는 아닌 거고 주주 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주주 간의 조세 문제만 보면
아버지가 포기해가지고 딸이 9천을 아버지 포기한 거에서 1억을 받았잖아요. 이게 증여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네. 야, 이건 실질과세원칙 조회하면 이건 증여지. 큰일 났네. 40분이나 벌써. 반대 주장은, 야, 딸이 1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지 않냐? 근데 그 증여로 하면 이중과세지. 네. 논란이 있었어요. 결론이 납니다. 10년에 결론이 나요. 특수관계에 초과배당하면 증여다. 9천은 증여다. 근데 9천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를 계산해봐가지고 소득세가 더 많으면 증여를 안 본다. 라고 개정이 돼요, 그때.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많을까요? 소득세가 많을까요? 소득세가 많아요. 세율 구간 때문에. 증여세는 1억까지 10%죠. 소득세 9천이면요. 9천만 원. 아까 1억 5천일 때 35%였잖아요. 24%인가? 증여세는 10%, 소득세는 20%,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50몇 억까지 소득세가 더 많아요. 그걸 뒤집어서 해석하면요. 4살짜리 꼬마아이한테 주식 10주를 증여해가지고 아빠가 60억 배당 계획을 한 다음에 50억을 포기해서 4살짜리 때 줘도요. 증여가 아니에요. 소득세만 내면 돼요. 이때 그랬어요. 제가 막 자문하고 막 4살짜리 애가 막 36억 배당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법을 다시 바꿨죠. 지금은 증여세도 과세하고 소득세도 과세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몇십억을 초과 배당을 하더라도 소득세만 내면 되는 그런 시절이 이때 결론이 나고요. 다시 바뀔 때까지 5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자, 용산구 저 5년의 기간 동안 초과 배당을 매년 해서 활용했다. 난 지금 이거 처음 듣는다. 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회사 인경 관리를 이렇게 소득세 한 번만 내고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기장하는 세무사 책임이에요? 의사결정권자인 회사가 모르는 죄예요. 회사 책임입니다. 아, 회사 때 우리 세무사님은 회사 책임이라고. 하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특정 법인 관련된 게 지금 이 형국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버지 회사, 아버지 재산을 자녀 법인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하는 회사가 있고 또 뭐 안 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뭐 다 패스하고요. 영리법인 주주증여 문제 요겁니다. 보시면 자, 이 자녀 법인을 하나 별도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텍스 플랜은 아빠가 경영하는 이 회사 있잖아요. 이게 플랜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어떤 답을 찾고 절세를 하고 뭐 퇴직금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플랜이에요. 근데 여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별도의 신설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대주주로 만들어요.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아들 50%, 딸 50%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요. 1억짜리 설립했어요. 그리고 가정해 볼게요. 아빠가 개인 부동산 100억짜리를 저 법인한테요, 증여를 해요. 그럼 이 자녀 법인이 아빠가 무상으로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했죠. 그럼 우리 이제 분개해야죠. 차변에 부동산, 대변에 자산 수정이 100억.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주들 입장에서의 가치 중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법인세를 냈는데, 만약 이 법인을 이 자녀들이 누구한테 판다고 치면, 이 법인은 지금 얼마짜리 법인이에요? 자본금 1억에다가 현금을 있으니까 같이 그대로 받을 거고, 부동산 100억짜리 받았잖아요. 101억짜리 회사가 됐죠. 이 친구들이 주식을 판다고 그러면 얼마에 팔겠어요? 남한테? 101억에 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인은 주식을 양도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101억 가치의 주주가 된 거잖아요. 101억을 받겠죠. 근데 이 자녀들이 돈 낸 건 얼마 냈어요? 1억 냈잖아요. 아버지가 무상으로 증여해가지고
법인세 20% 냈지만, 20억 냈지만, 나머지 80억에 대한 그 자본이 이렇게 그냥 자녀한테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법인세 냈지만, 이 주주들한테 받은 이 증여이, 80억의 증여이, 이거 증여세 대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과세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놔둬도 될 것 같아요? 판단해 보세요. 시험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조용히 계시고,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저 주주한테 증여세 과세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재산이 80억 정도가 무상으로 이전돼가지고 꽁돈이 생겨버리잖아요, 저 주주들한테. 네? 자, 증여세 과세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2016년에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원칙적으로 영리법인 주주는요, 증여세 과세 안 한대요. 법인세 내면 된다. 그냥 주주들이 늘어난 걸 그냥 너 가져. 과세 면제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은 면제인데, 요 세 개는 니네한테, 주주들한테 증여세를 과세할 거야. 라는 거.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그 다음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여기 해당이 되면 주주들한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 한 장만 그냥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아빠 법인이에요. 아빠 법인. 이런 거래를 합니다. 재산 영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주주들한테 증여세 과세해요.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뭐가 핵심이냐면, 요 자녀들이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다가 법인세 낸 거 빼고, 그 남은 금액에다가 본인 지분율 곱한 금액이 1억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한 게 뭐냐면, 이제 배당 얘기니까 초과 배당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 회사의 주식으로요, 저 자녀 법인이 있죠? 법인 주주한테 1%를 양도를 해요. 아버지가 증여를 해요. 또는 증자를 참여시켜요. 그래가지고 아빠 회사의 주주 명부가 저 자녀 법인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주주를 만드는 거예요. 주주가 됐죠? 그럼 아빠 회사에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다 포기하고요. 저 1% 법인한테 다 줘. 라고 배당을 해요. 자, 그러면 1억을 배당했다고 그러면 이 법인이 1억을 배당금을 받았죠? 그럼 1억인데 법인세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인세 내요. 이건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이 주주들한테. 1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녀원 50%라고 하면 1억에서 법인세 빼고 50% 하면 4천 몇백만 원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1억이에요? 1억 미만이에요? 네, 주주 증여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자녀 주주당 1억씩 보내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안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그 91세 회장님 초과배당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아드님 회사 주주 6명, 따님 특정법인 3명 해가지고 9명 해가지고 9억씩 지금 매년 보내요. 네. 한 명만 대신 10억씩 보낸다 그러면 이걸 10년 하면 얼마 보내는 거예요? 100억. 법인세만 내고 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그대로 있으면 자산가치 해가지고 나중에 상속세 50억을 낼 거잖아요. 그럼 법인세 20% 내고 끝. 30% 졌어요. 그럼 얼마예요? 30억 이상 절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 그러니까 자녀의 별도법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면 법인 이렇게 세워서 핵심이 이거예요. 자녀 수당 1억이 돼요. 1억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에 이제 해가지고 그 회장님이 9명이잖아요. 8명에서 16명을 지금 보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좀 먼 친척에 이런 사람도 들어와야 돼요, 주주로. 이게 일장일단 있겠죠. 지금 당장은 세금 줄여서 보낼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그 주주가 되면 또 이제 싸움이 나거든요. 하여튼 텍스만 고려하면 주주 한 명당 1억씩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뭐 가소금을 빌려준 다음에 뭐 그걸 면제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별로 1억을 판단하거든요.
초과 배당으로 1억 보내고요. 1인당. 그 다음에 아버지 부동산을 뭐 1인당 1억 보내고 다 가능합니다. 네. 이걸 섞으면 이 거래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정도니까 10명 만들어가지고 한 거래당 10억씩 하면 40억씩 매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면 그 세상에 딴 걸로 저질라나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네. 현재 과세요건, 거래요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거래요건이고, 이 거래하면 주주들한테 정해서 과세한다는 거고, 과세요건, 증여의제 1억, 주주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혹시 되시면 여기서 답을 찾는 게 맞지만, 특정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아빠 회사의 재산, 이런 상속세 대상 재산을 이쪽으로 매년 몇 억씩 법인세만 내고 보낼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텍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현장에서 플레이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모니터링에서 제재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아까 초과배당도 보시면 5년 딱 걸렸잖아요. 당해보면 초과배당 5년 되면 맞고, 이것도 지금 이걸 법을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억 이상 이걸 1,000만 원으로 바꿔버리면 이 플레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법인세 내고 증여세까지 또 내야 되는, 그냥 일반 증여하는 것만 못한 그런 플레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5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한 기업들이 많은 것처럼 이것도 지금 최근에 1년 사이에 이제 이거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고, 상황이 되면 자제분들이 뭐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제 별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해보시고 실무하실 때는 뭐 실무들이랑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요거 분석 잘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암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잘못해가지고 1억만 넘어가도 저기서 두드려 맞습니다. 1억만 넘어가도 1억 넘는 것만 과세하고 그러지 않아요. 문턱급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시뮬레이션 잘 하셔야 되고 약간 보수적으로 결정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대리인을 하시고 세무대리인이 뭐 무조건 뭐 안 된다 막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문자를 주시든, 그래서 언제 강의 영상부 들었던 어디다라고만 하시면 제가 그냥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하여튼 귀한 시간,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대로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